네,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의 고향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정상회담이 열린 일본 나라현 현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 오늘 두 정상이 회담한 뒤 함께 결과를 발표했잖아요. 과거사 문제가 언급된 게 눈에 띄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 한일 두 나라가 일본 조세이 탄광에 수몰된 조선인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해서 DNA 감정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942년,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와 일본인 노동자가 함께 수몰돼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곳인데요. 두 정상의 발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山口県宇部市の長生炭鉱にて発見されたご遺骨に関しては DNA 鑑定についての協力に向け日韓間の調整が進展していることを歓迎いたします。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낼 수 있어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총리님의 각별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두 정상이 셔틀 외교에 나선 뒤에 과거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처럼 양국 간 입장이 대립되는 사안보다는 이렇게 인도적 협력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안부터 과거사 문제 협의에 첫 발을 디뎠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두 정상은 한반도 문제를 공통적으로 언급하며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또 출입국 간소화, 청년 교류 확대 등 두 나라 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 있는 인적 교류 문제는 물론 경제안보나 과학기술, 인공지능 분야 협력도 논의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가입을 검토 중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CPTPP 문제나 일본 측에서 원하는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해제는 이번 발표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두 정상들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두 정상은 회담을 마치고 환담 일정에서 드럼 합주도 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오늘의 마지막 일정은 다카이치 총리가 주재하는 정상 만찬입니다. 내일은 두 정상이 백제시대 한일 교류의 자취가 남아있는 나라현의 유적지, 호류지를 함께 방문해서 친교를 다질 예정인데요. 회담과 환담, 만찬 등 1박 2일간의 짧은 일정에도 두 정상이 5차례에 걸쳐서 만나는 셈입니다. 이후에 이 대통령은 현지 동포들을 만난 뒤 1박 2일간의 방일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나라현에서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보신 것처럼 한일 두 정상은 거듭 화합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두 정상은 발언뿐 아니라 넥타이와 외교적 의전을 통해서도 협력 의지를 거듭 드러내는데요. 이어서 일본 현지에서 정상빈 기자가 전합니다. 미리 나와 있던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벽을 깨가지고 환영해 주시면 저희가 온 바를 모르겠습니다. 관례를 깨고 총리가 이 대통령 부부가 머무는 숙소로 깜짝 마중 나와 환영의 뜻을 전하자 이 대통령은 거듭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온몸을 던지다시피 특별한 배려를 해주신 총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경주 다음으로 한일 정상이 만난 지방도시 나라현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자 1500년 전 한일 문화교류의 중심지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교류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렇게 우리 총리님과 제가 이렇게 회담을 갖게 되는 것은 정말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회담 시작 전 다카이치 총리는 태극기와 일장기에 잇따라 목례하며 양국 관계에 대한 존중을 나타냈고 이 대통령에겐 짧은 한국말 인사도 건넸습니다. 이 대통령도 청와대의 푸른색과 일장기의 붉은색을 합친 자주색 넥타이로 협력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오늘 회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총 88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특히 두 정상 모두 복잡해진 국제 정세와 한일 국교 정상화 60년을 언급하며 과거를 지나 함께 미래를 향해 걸어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상황은 복잡하고 어렵고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또 편하고 좋은 측면들도 혼재하기 마련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손 꼭 잡고 함께 가면 더 나은 미래를 확실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そして大統領とともに、日韓関係を前に進めながら、両国が地域の安定に連携して、役割を果たしていくべきという考えを新たにしました。 과거 상대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두 정상은 당선 뒤 잇따라 오가며 관계 복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일 갈등과 북핵 문제, 미국발 불확실성까지 국제 정세의 변수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사카에서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공동 언론 발표를 보면 미묘하지만 다른 점도 보였습니다. 바로 한중일 협력에 대한 건데요. 중일 갈등이 진행형인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공동 언론 발표에서 한미일 간 연대와 협조, 지역 정세, 그리고 공급망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両国を取り巻く戦略環境が厳しさを増す中、日韓関係、そして日韓米の連携の重要性はますます高まっています。 대만 문제를 두고 히토류 제한 등 보복 조치를 한 중국을 겨냥한 발언인데 이어진 이재명 대통령의 말은 결이 조금 달랐습니다. 한미일 협력을 말하면서도 영내 평화를 위해서라는 단서를 달았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함께하였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언급하지 않은 중국을 소통과 협력의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저는 동북아 지역의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한미일은 물론 중국과도 국익을 위해선 공조할 수 있다는 뜻과 함께 중국과 일본 두 나라의 갈등에 한국이 굳이 끼어들 생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주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전략적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라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발언에 각국의 이익과 중대 관심사는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면서도 공자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도 명확하게 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은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아니겠냐. 이 대통령은 일주일 간격으로 잇따라 열린 중일 정상과의 회담에서 예민한 문제에 신중한 거리두기를 유지했습니다. 국익 극대화와 실용 외교를 앞세워 균형 외교를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전략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중국과의 갈등 상황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인 만큼 일본 내에서도 관심이 높았습니다. 오늘 회담에 대한 일본 내 반응, 도쿄 신지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언론은 종일 한일 정상회담 관련 소식을 속보로 전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일본의 지방도시를 방문하는 건 14년 만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나라 방문에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한국산 드럼을,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산 시계를 준비했다며 양국 정상이 마련한 선물 소개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ドラム好きの高市総理にイ大統領は韓国製のドラムをプレゼント。 일본 언론은 특히 오늘 회담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에 주목했습니다. 한일 양국 간 관계 강화를 국내외에 보여줄 수 있다면 다카이치 정권의 국제적 고립을 바라는 중국의 의도를 깰 수 있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역시 이를 의식한 듯 시종일 간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日韓関係をさらなる高みに発展させる年となることを期待しております。 일본 언론은 또 지난주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일본을 압박하기 위해 한국과의 거리를 좁히려 했지만 이 대통령이 중립을 지키며 중국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재차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강력한 경제 압박으로 궁지에 몰린 다카이치 총리가 다음 주 중의원을 해산해 돌파구를 마련할 거란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한일 회담의 성과가 의회 해산 후 치러질 선거에 도움이 될 거란 계산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